직장인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두 번째 파트고요. 1파트 영상은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번 영상 홈택스 신고서는 2025년 5월 신고서이고요. 이제 신고서 작성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쪽 영상에서 신고인의 금융소득 금액 부분 작성을 끝냈고요. 이제 근로소득 금액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화면에서 근로소득 상자에 있는 입력하기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신고인의 근로소득 자료가 불려오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선택해 줍니다. 방금 선택한 회사의 소득금액하고 원천 징수됐던 소득세가 화면에 등록됐는데요. 불려온 내용이 신고하려는 금액이 맞으면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입력은 이걸로 끝난 겁니다. 작성 완료 클릭하면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화면에서 근로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금액이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소득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입력은 모두 끝났는데요. 지금 화면 사례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은 5,125만원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작성 완료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금융소득하고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결손금 작성 화면을 넘어갈 거냐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작성 안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요. 그러면 다시 화면이 넘어가면서 팝업 창이 하나 더 뜨고 직장 연말정산 내역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적용받았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모두 불려와서 지금부터 작성할 신고서 양식들을 모두 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성할 양식들에서는 새로 작성할 건 거의 없고요. 불려온 내용이 연말정산 내용하고 같은지 확인만 해주면 되고요.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 찾아서 수정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제 인적공제 확인하는 부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에 적혀있는 항목별 금액들이 지금 작성하는 홈택스 신고서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게 불려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건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입된 순서대로 해서 인적공제부터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로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홈택스 화면에서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면 됩니다. 화면에서 확인이 끝나면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해서 계속 다음 화면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지금 화면 사례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250만원, 건강보험료 170만원 확인하면 되고요. 이번 화면에서 확인할 내용 모두 확인했으면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입력 화면을 계속 넘어가면 되는데요. 기타 소득공제 항목 확인하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신청된 것 등등 본인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역이 모두 맞게 등록됐는지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제 소득공제 확인까지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산출세액이 계산된 과정을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고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는 비교과세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 비교과세 계산 과정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비교과세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금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에 사용하는 기본세율로 과세할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고요. 다음으로 금융소득 전체를 14%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했을 때의 세금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산출세액 금액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비교과세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교과세 방법을 사용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이상은 납부하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끝나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것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입력한 것 모두 있고요. 근로소득 금액 입력했던 거 있고요. 그리고 배당세액공제 금액도 계산돼서 보여지는데요. 이 배당세액공제는 뒤쪽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금액만 잠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계산 내역은 홈택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니까 계산 과정을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잠깐 확인만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세액감면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세액공제 신청하는 부분도 앞에서 했던 소득공제 확인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는데요. 화면을 넘기면서 본인이 신청할 내용이 맞게 신청됐는지 금액까지 모두 확인해 주면 됩니다.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이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뜨는 팝업 창에서 불려온 내역들에서 해당하는 내용 선택해서 저장하기 클릭해 주면 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같은 것 해당 사항 있으면 모두 확인하고요. 본인하고 관련 없는 화면은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에서는 배당세액공제 신청됐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지금 화면 사례에서는 앞에서 비교과세 계산 화면에서 확인했었던 배당세액공제 금액 25만원 입력된 것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계속 넘기면서 이번 신고하고 관련 없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기납부세액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돼서 납부했던 세금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넘기면 이제 신고서 제출 후에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사례의 경우에는 40만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고서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화면 아래쪽에서 환급금을 받을 본인 은행 정보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이 화면 아래쪽에 세액계산 제목에 붙어 있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해서 종합소득금액에서부터 산출세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거쳐서 최종 납부할 세금이 계산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서 제출하기 전에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확인한 내용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내용이 맞으면 작성 완료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겁니다.